뉴스를 보면은 모 회사에서 그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적발이 돼서 뉴스에 나왔던 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끄럽게도 저희 회사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정책에 앞장서서 그렇게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가령 이 상황뿐만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을 우리가 살 때도 이거를 사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 파이는 하나인데 그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좀 불행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하여튼 선택의 순간이 너무너무 어렵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인지, 제가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너무 요즘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사에 늘 우리가 지금 질문하신 분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갈등을 겪게 되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불행 위에 쌓는 거다. 본인의 얘기 들어보면 벌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쳤어요.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찾는 행복이라는 게 다 이래요. 내가 시험에 걸렸다 하고 기뻐할 때 누군가는 떨어져요. 내가 선거에 걸렸다 할 때 누군가는 떨어져요. 내가 경쟁해서 입찰해서 내가 걸렸다 할 때 누군가는 떨어져요. 이게 이 세상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서 승리하기만을 바라죠. 지는 사람의 심정은 고려 안 합니다. 원효대사도 늘 전쟁에 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그 무덤가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는 지금 상대편에서 적장을 죽였다고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때 내가 옛날에 환영을 받을 때 지금 나처럼 저쪽에서는 원한에 사무쳐서 슬픔에 젖어 있었고, 지금 내가 슬픔에 젖어 있을 때는 저쪽에서는 승리했다고 환호하고 있고, 즉 늘 한 면만 보고 있다가 양쪽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양쪽을 다 보니까 인생지사 참 허망한 짓이에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거기서 이 출세 가도를 달리는 길에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이게 원효대사가 세속적인 삶에서 다른 삶으로 1단계 전환한 계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프라세나지당이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타인의 불행 위에 쌓는, 그걸 가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다 봐라. 이 세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게 연기적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패배에서 고통받는 사람, 그들을 감사함과 깨닫는 자비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고, 그런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는 자비심이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고뇌를 이미 부처님께서 고뇌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은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남의 것을 뺏어서 나의 부로 취하고, 남의 자리를 뺏어서 나의 출세를 길을 가고, 남의 명예를 뺏어서 내 명예로 삼는 이 길은 나는 가지 않겠다 하고 던져버리는. 그래서 이런 중생사, 세상사에서 완전히 소위 말하면 환멸을 느끼고 던져버리고, 나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전환을 할 때는 역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체 다 놔버리고 정토에 들어오든지 출가의 스님이 되든지 이렇게 버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버리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승진할 길이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당신이 먼저 올라가십시오. 저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늘 뒤처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히는 하되 자리는 비켜주는 거예요. 물건을 팔러 갔는데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주인한테 저분 걸 먼저 사주십시오. 제품도 같고 가격도 같다면 저분 거 사십시오. 저는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뛰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저분 거 선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 거 말고 내 거 사주세요. 이런다고 그 사람이 내 거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 거 사주세요 했는데 저 사람의 것을 선택하면 나한테 큰 패배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 사람 거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 사람 걸 선택하면 나에게 패배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걸 사달라고 주인에게 권유까지 했는데도 그분이 내 것을 선택할 때는 그것은 그분의 문제지 내가 경쟁자를 억압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회 속에 살면서도 전혀 경쟁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경쟁에 이기면서도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경쟁에 지면서도 패배감이 없이 사는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출가의 길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법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 부처님의 법대로 가는 길에는 전적으로 세상사의 일을 안 하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출가의 길 또는 봉사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보살의 길은, 보살의 길은 승려가 꼭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직업 다 가지고도 그 속에서 아무런 걸림없이 사는 길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길이에요. 이미 오늘날 정토에 많은 정토에 다니는 정토 행자들, 직장인들은 이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1등 하기가 아니라 2등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원들과 동료들과 화목하고 긴장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부지런히 하고,
그 길을 가는 게 하나 있고, 만약에 그 길을 못 가고 이 경쟁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를 기꺼이 받아들입시오. 내가 오늘 그를 밟았기 때문에 다음 날은 내가 그에게 밟히는 거고, 내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다음 날은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를 떨어뜨리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다음은 내가 떨어지고 그가 이기는 거고, 그럴 때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패배했다든지 또는 원한을 갖는다든지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과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경쟁하는 속에서 마음껏 경쟁하고 사실 때는 어떤 과보가 오더라도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과보가 싫거들라 지금부터 그런 인연을 짓지 말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직장인을 우리 회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꼭 그 직장만 다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길도 있고 포장마차를 하는 길도 있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죠. 꼭 이 회사를 버리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라 그럴 때까지 나는 그 직장 속에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라 그러면 다른 길을 가면 되죠. 내가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내가 자꾸 결정을 하려면 할까 자꾸 망설이게 돼요. 그들이 결정하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불법대로 사는 길이다. 하나는 세상 원리대로 살되 부처님 법 따라 기꺼이 과보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리베이트 따고 뭐하고 그거 나쁘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사 이렇게 괴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안 하면 뭐 살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분이 토목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로 366일수를 먹는다 그래요. 365일이 아니고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다. 왜? 늘 정부 관리 만나가지고 이 다리 놓고 도로 놓고 뭐 하는 걸 항상 술로서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깨달음장에 갔다 오셔서 술을 다 끊었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술 안 먹고도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상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필요하면 술자리에 앉아서도 안 먹을 수 있고 먹는 척하고도 안 먹을 수 있고 또 술자리 안 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조금 공사를 좀 적겠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요일날 법회를 보는데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저녁에 법회 간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수요일날 회식 잡았는데 어디 갔냐? 수요일날 회의하는데 어디 갔냐? 늘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법회 빠지잖아요.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 법회 간다. 딱 정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간다. 그럼 엄청난 저항이 따릅니다. 야 회사 그만둬라 뭐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가게 되면 주의 인연이 바뀝니다. 그 손실을 내가 감수하고 그 비난을 감수해버리면 나는 부처님 법을 듣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돈보다도 출세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서 살면 직장에서 자연적 회식 잡다가 수요일날 하면 어떠냐 하다가 이거 수요일날 그 친구 안 되지 않냐? 빼버리고 하자. 그럼 잡는 거고 에이 그냥 다른 날 잡다. 이래가 자기들이 저절로 수요일날은 아이고 그 친구는 수요일날 안 된다. 이게 됐어. 저절로 수요일날 안 잡고 딴 날로 다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못 견디죠.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요 만약에 가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수요일 저녁에는 어때요? 그냥 샀다 내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푼 더 번다 안 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예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요일 빼고 다른 날 벌어먹고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세속 생활을 누리는 건데 그럼 수요일 저녁 그까지 벌어가면서 살 게 뭐 있냐?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다 질서가 그렇게 재편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리 와서 살겠다 하면 가족이 그래 잘했다 가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나죠. 근데 꾸준히 가면 질서가 잡혀요. 꾸준히 가면 그에 따라서 세상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사람이 자꾸 다니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삶의 원칙을 갖고 안 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십시오. 남에게 자꾸 잘못됐다. 너 걸렀다. 문제제기를 하니까 갈등이 생기거든요. 남이 어떻게 살는지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냥 살면 돼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면 저절로 자리가 잡힌다. 단 하나의 길은 세상살이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과보를 각오해라. 그럴 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놔버리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살이대로 살려고 그러거든 늘 과보가 따른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그 과보를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좋은 일 하고도 욕을 얻어먹다. 나쁜 일 하고 욕 얻어먹는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 하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어떻게 해라. 응?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좋은 일 하고 욕 얻어먹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장사하는 것 같으면 그냥 셔터 내리고 그렇게 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단체 생활이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팀으로서 일을 할 때는 그 다른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 날 법회 간다. 그러면 내가 옳으니까 니도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직장 생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내가 아무리 살아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저녁에 이 법문을 좀 들으면서 나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고 좀 길을 계속 받아서 더 이렇게 정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사 중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저녁 시간은 저는 꼭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에 좀 빠지더라도 동료 여러분, 선배님들, 후배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뭐 내 시간 내 맘대로 해서 네가 와 이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해가 한 1년쯤 지나면 교통정리가 저절로 된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무슨 모임만 있으면 삭삭삭삭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또 승진할 때는 또 탁 올라가려고 폼 잡고 이러면 이제 미움을 사는데 승진할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자네 먼저 가게. 아이고 선배님 올라가십시오.
과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분 먼저 올려주십시오. 전 뭐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뭐 청소할 일이 있을 때 이런 거 사람 하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먼저 나서가 이것저것 좀 치워주고 이러면 수요일 날 빠지는 것 같고 얄미워 안 합니다. 그 지혜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걸 적당하게 시간 내가 좀 거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문제가 없어져요. 제가 아직 너무 젊어서 그런지 예. 이분 먼저 승진시켜 주십시오. 전 다음에 도저히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나이도 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저희 부모님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이게 만약에 이제 스님처럼 그런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못 다 산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지구촌이 됐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그게 참 정말 안 되는 건 예, 사실. 예, 이상적인 안 되는 이 현실을 계속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 예를 들면 정해진 파일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게 되면 결국은 서로 괴롭죠. 그것을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면 서로 다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해서 이상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상으로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길로 한 발 한 발 가는데 남부터 하라 그러지 말고 나부터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삶에 희망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젊은이가 태어나가 그저 그 작은 이익을 갖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다가 그렇게 회사에 충성하고 출세했는데 어느 날 덜컥 병이 나고 어느 날 회사에서 무슨 리베이트 한 거나 뭐 하나 잘못돼가지고 책임지고 잘려나가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하고 내가 지난 10년간 살은 게 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절대로 잘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고 이분 먼저 승진시켜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요즘 CEO가 내 말 듣고 그 사람 먼저 출세시켜 줄까? 잘 생각하세요. 저 먼저 올려주세요 한다고 CEO가 나 먼저 올려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보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영리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나 먼저 올려달라고 해도 내 말 안 듣고 저 사람 먼저 올려달라고 해도 내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갖고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저분 먼저 올려주세요 라고 한다고 나한테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꿰뚫어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출세는 출세대로 하고 인생은 인생대로 편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인생은 인생대로 편하게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사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제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정토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TV 탤런트들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지. 진짜 눈코 뜰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무료로 한 번 광고 나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저희 태수에 전부 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론 보면 그 돈이 얼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인기인으로 다시 올라가는 비결이에요. 극작가라면 좋은 작품을 쓰는 비결이 되고 회사인이라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회사에 오래 근무하고 승진하는 비결이 된다.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하면 그건 과부 같다랍니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복이 따른다.
지금 그래 하면 손해날 것 같지? 오늘 스님 법문도 안 듣고 그래 공연 이렇게 피곤하게 살 거 뭐 있나? 맞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보다 승진하게 시켜주세요 한다고 사장이 나 먼저 시켜주고 저 친구 먼저 올려주세요 한다고 사장이 내 말 듣고 승진시켜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저 사람 먼저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내가 출세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늘 이 조급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다 실패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주식이 샀는데 막 오르면 계속 오르면 그걸 못 팝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그죠? 또 오를 때 삽니다. 안 사고 있다가 너도 벌었다 나도 벌었다 너도 벌었다 나도 벌었다 뭐 중국 펀드래가 얼마 벌었다 해도 겁이 나가 안 사고 있다가 이야 나는 돈 은행에 나눴더니 5%밖에 안 돼. 쟤는 그냥 막 1년에 50%씩 번다. 이게 3번 4번 반복되면 이제 석동이가 막판에 정리가 쌉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막차를 타면 지금이라도 탁 팔아 치워버리면 50%라도 건지는데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이익은커녕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노름판에서 본전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을 따려고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기다리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게 절반 떨어지는 때만 해도 속상했는데 좀 있으면 어때요? 이제 절반의 절반 떨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가 막 투미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성질이 나가지고 팍 던져버려요. 가지고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팔아서 술 사 먹으면 치아버린다. 이렇게 돼요. 자, 이래 되면 저게 이제 바닥이 다 돼간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서서 오릅니다. 그럼 오를 때 못 삽니다. 왜? 전이 경험 때문에. 다시는 안 한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흔들리는 건 한 2년쯤 지나야 이제 흔들립니다. 2, 3년 지나야. 그래서 상투에 사고, 또 바닥에 팔고, 또 상투에 사고, 또 바닥에 팔고, 그리고 자살하고, 가정불화 생기고, 그렇게 해줘야 거기서 떨어지는 돈을 가지고 증권에서 직원도 다 먹고 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안 떨어지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버는 사람은 소수고 저기 빠찡코 하는 데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름판에서 오래 노름을 하면 돈 버는 사람은 누구만 있습니까? 판돈 받는 사람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읽고 따고 하는 과정에 판돈은 계속 판돈이란다. 그 뭐예요? 판을 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다만 10원이든 20원이든 계속 쌓이는 거고 거기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수준 갖고는 거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왜 정부 투자라든지 이런 건 돈을 버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망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강제로 싸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사고 난 뒤에도 많이 좀 떨어져 손해본다고 하죠. 그럼 어느 정도 정부가 정책으로 이제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막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떨어지다가 멈춥니다. 그럼 막 오르거든요. 오르면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 해가 정부가 막 강제로 팔아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파는 게 아니라 강제로 팔아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팝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넘어야 그게 보입니다. 딱 팔 때 못 팔거든요. 왜? 조금 더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살 때 못 사거든요. 조금 더 떨어질 걸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구경하면 보이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스님이 현장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얼굴, 학벌,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가 나이가 많든, 그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학벌이 어떻든, 아무 관계없이, 아, 저런 사람 괜찮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인물을 보고, 학벌을 보고, 재물을 보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리고 골려서 제일 잘 골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제일 잘못된 걸 골리게. 그러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라는 건 어떤 젊은이에요? 사기 좋은 젊은이에요.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런 고민도 안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깨담장 한번 다녀오셨어요? 깨담장이라고 수련을 한번 하고 딱 그냥 회사까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5일 휴가 내가 딱 한번 해서 이렇게 방향을 탁 잡아서 한번 해보면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하면 회사를 크게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데 근데 별 집착 안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탁 그렇게 버는 돈도 몇백억씩 탁 시주하고 그런 일이 있지. 한국식으로 버는 사람이 그 10원 내겠어요? 못 내지. 그러니까 위대한 경영인이 되려면 이해를 떠나야 돼요.